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네, 우리 구로센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잘 지내셨죠? 수고 네. 많으셨죠? 예, 많이 네. 바쁘시고요. 예, 이렇게 우리 구로센터 가족을 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또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창수 센터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려요. 우리 이제 그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오늘은 이제 주제가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예요. 그렇게 전부들 바쁘신 중에 여기 참여를 해주셨는데, 기왕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1시간을 요 교육에, 안전교육에 투자를 하시는 만큼 그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호응해 주시고요. 적극 이렇게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이에요.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 착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 대칭,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기적 사례는요, 친절로 기적을 만난 우리 레이니 교수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에모리 대학교의 이제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연세가 이제 드시면서 내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 승용차 가지고 출퇴근하는 거를 이제 딱 접어놓고 걸어서 출퇴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건강을 위해서 걸어서 또 자전거로 이렇게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출퇴근 겸용으로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친절한 분이셨어요. 어느 날 이제 퇴근길에 보니까 한 노인이 좀 쓸쓸한 외로운 노인을 만나게 됐어요. 저 어르신이 좀 외롭고 쓸쓸하시구나. 그래서 저분을 좀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분한테 다가가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뭔가 이제 좀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적극 도와드리고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 친절을 적극 베풀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를 나누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2년쯤 지난 어느 날 그 노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 노인의 집을 딱 찾아가 봤더니 그 노인이 바로 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장례식장으로 이제 가서 조문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딱 조문을 하러 갔는데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아주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였던 그 노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친한 친구가 됐는데, 이분이 코카콜라 창업주 로버트 우드로프 회장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죠. 코카콜라는 세계적인 기업이고 이 우드로프 회장은 세계적인 그런 부자인데 어떻게 그동안에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초라하게 지냈을까 깜짝 놀랐거든요. 놀라운 거는 이제 그분이 너무 검소하게 생활하셨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개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이 사람아 하면서 자기 과거 젊은 시절 얘기를 되게 꺼내고 자기 과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분은 자신의 신분을 과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겸손하고 그냥 따뜻하게만 서로 대화를 나누고 했거든요. 거기다 또 한 가지 놀란 거는 길에서 만나가지고 2년 동안 친하게 지낸 이 레이니 교수한테, 이 친절맨한테 유언장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죠. 그 유언장을 이제 받아가지고 딱 읽어보니까,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소.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이 엄청난 돈을 남겨주겠다고 유언장을 딱 이렇게 이제 받아들고 레이니 교수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 유산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고 사양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가족이나 그 변호사나 전부 이거 이제 이미 이분은 떠나신 분이고 떠나신 분의 유언장을 이거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우드로프가 남겨준 유산이 4조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아, 근데 우리 구로센터 식구들 전혀 놀라질 않으시네. 이게 4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은요. 우리 KT의 현재 시가총액이 9조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4조 원이면은 KT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저렇게, 우드로프가 이 레이니 교수한테 유산으로 남겨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이 돈을 본인이 속해 있는 에모리 대학교의 발전기금으로 이걸 통째로 1원 한 장 안 떼어내고요. 받은 돈 4조 원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그 에모리 대학교 발전기금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에모리 대학교는 원래 이제 이렇게 연구중심 대학으로 실력 있는 대학으로 이름이 나 있었는데, 이게 4조 원 되는 그런 엄청난 유산을 여기 학교 발전 기금으로 이렇게 이제 기증을 하니까 이 학교가 더 내실 있고 실력 있는 학교로 성장해 가는데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저도 이 에모리 대학교에 좀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왜 애정을 가지고 있나 하면은 저희 딸이 에모리 대학교에 이제 연구 교수로 이제 4년간 근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가 상당히 좀 차분하게 연구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모리 대학교에는 이 우드로프 회장의 흔적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에모리 대학교는 이제 워낙 실력 있는 연구 중심 대학이어가지고 미국 질병관리센터 CDC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수행하고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그런 이제 연구 프로젝트들도 이렇게 수주해서 열심히 이렇게 연구 활동하는 그런 훌륭한 대학교로 이제 많이 실력을 쌓고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레이니 교수는 에모리 대학교의 이제 총장으로 이제 추대가 돼서 에모리 대학교 총장을 역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주한 미대사,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을 대표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대사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니 교수가 정말 길에서 만난 노인한테 2년간 친절을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베풀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기적 사례를 만나게 됐는데 레이니 교수로서 이 사례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사례가 우리 구로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 식구들한테도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런 복을 받으실 분 박수 치면서 호응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 구로 이상용 씨 피곤하신가 봐요. 여기 녹화가 다 되기 때문에 집중하고 여기 참여를 해주세요. 예, 구로 이상용 씨, 예, 여기 교육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이게 전부 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구로센터 가족들이 전부 친절하게 이렇게 고객 서비스 잘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되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네. 친절이 어마어마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친절의 효능이 어마어마한 걸 가르쳐 주셨는데요.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요. 모든 비난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요. 얽힌 문제들을 풀어주고요. 그리고 곤란한 일을 쉽게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절의 효능을 정확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마음에 담고 우리 고객 서비스를 좀 더 친절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 내에서 동료들 사이에도 친절로 서로 이렇게 화목하고 아주 근무하기 행복한 그런 이제 일터가 되기를 서로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가꾸어 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재해 사례는요, 청소하다가 그 이제 주차 빌딩에서 그 계구부에 이제 추락을 해가지고 크게 다치는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요 보이시는 대로 이 그레이팅 덮개를 열고요, 청소를 하다가 이제 실족을 해서 추락을 해가지고 크게 다친 그런 사고였어요. 예. 이 추락 위험이 있는 구간에서는
뭐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마음으로 이렇게 침착하게 안전 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업하면서 이 안전보호구, 개인한테 필요한 안전보호장구를 착용을 하지 않아서 더 피해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환경에서든지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날씨가 많이 풀렸다고 해도요, 이 양지 쪽에는 다 뭐 이제 얼음이나 눈이 다 녹았지만 이제 응달 쪽에는 아직도 그 빙판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행할 때, 보행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는 빙판길을 통행할 때에는 절대로 주머니에다가 이 손을 넣지 않고 손을 밖으로 꺼내서 장갑을 끼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동을 해야 비상시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주머니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있으면요, 비상시에 대처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지 않고 이렇게 손을 밖으로 내놓고요, 장갑을 낀 채로 비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안전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네, 이 하이니 법칙 우리 김창수 센터장님께서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이니 법칙은 이제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공부하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기본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하이니 법칙은요, 한 건의 대형 참사가 벌어지려면은 경미한 부상 사고가 이제 29건 정도 만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300회 정도의 그냥 소홀히 지나쳤던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조심을 하지 않고 무심코 지나쳤던 300여 건의 문제 사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이니 법칙은 1920년대에 이제 보험회사 관리자였던 하이니가 7만 5천 건의 사고를 분석해서 발견한 이 사고 발생에 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하이니 법칙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 하이니 법칙은 한 건의 사망사고, 이런 이제 대형 사고가 일어나려면은 이렇게 이제 29건의 경상사고가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게끔 돼 있고, 이게 29건의 사고가 나려면은요,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의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로 이렇게 이제 지나치는 300여 회의 이렇게 이제 안전 불감증이 분명히 대형 사고를 이끌어 온다는 거예요. 여기 내가 이 건물에서 이 구로센터에서 내가 10년을 근무했는데 뭐 별일 있겠어 이러고 그냥 오늘 한번 그냥 무시하고 지금까지도 그냥 괜찮았는데, 이런 설마가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그 소장님 통해서 우리 센터장님 통해서 이제 안전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은 안전 피로감이 오게 돼 있죠. 난 저 귀에 모시베기 들었어. 이런 순간에 주의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생각하는 순간이 이제 안전 불감증이 이제 나를 딱 옥죄어가지고요, 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우리 직장에서의 내가 다치지 않고 내 생명을 보존하고 일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안전 수칙 철저하게 지키는 거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최근에 우리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 경인고속도로 이제 가련고가교에 이제 과천시에 있는 건데요. 여기서 화재가 났는데 이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대형 화재가 났어요. 이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게 그 경인고속도로에서 이런 대형 화재가 날 거는 전혀 예상을 못했었어요. 여기 이제 과천에 있는 건데 방음 터널에 이렇게 이제 화재가 난 거죠. 여기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던 이제 폐기물 수거 트럭에서 처음으로 이제 화재가 난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트럭 혼자 타고 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불꽃이 치어 올라가면서 천장에 이제 방음 터널의 천장에 그 투명 플라스틱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타면서 반대쪽 차선까지 이제 불이 타면서 양방향이 완전히 이제 올스톱이 되면서 이 터널 안에 있는 모든 차들이 이제 불부터 타게 됐어요. 근데 여기 잘 아시겠지만은 이 터널 안에서 어떤 이런 화재가 나고 사고가 나면은 이 터널 입구에서 여기 이제 진입 차단 장벽이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이걸 막아주지 않는 바람에 계속 차가 추가로 들어가면서 화재의 그 피해를 계속 키웠던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2시간 넘게 타다 보니까 완전히 이 방음 터널이 이게 뼈대만 남게 됐고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차들 전부 다 불타가지고 완전히 고철덩어리가 됐어요. 이 총 터널 길이가 이제 830m인데 여기 630m가 전부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그 진입 차단 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서 피해를 키운 원인 중에 하나로 또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요, 최초에 불이 붙었던 그 이제 화물 트럭에서는 운전하는데 이제 펑 소리가 나면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 그랬거든요. 조수석 밑에 쪽에서 불이 붙었는데 이걸 소화기로 끌려고 하다가 도저히 끌 수 없어가지고 그냥 대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이 전부 통째로 타버려가지고 여기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화재 때문에 5명이 사망했고요. 37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자, 이런 대형 사고가 났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어떤 대비를 하면 좋을까? 여기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방음 터널이 불이 붙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덮개를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제품을 써야 되는데 그냥 돈 절약하려고 그냥 불에 잘 타는 투명 플라스틱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화재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던 거죠. 그리고요, 이 화물 차량을 점검 정비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이제 키웠습니다. 화재 시에 터널 진입 차단 조치가 이거 분명히 돼야 더 이상 차가 들어가질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거 그냥 열린 채로 놔두니까 차가 계속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밀려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불 붙고 불 타고 이런 이제 피해를 이제 계속 당한 거죠. 네. 폐기물 적재할 때 불안 요인을 사전에 좀 한 번쯤은 더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위험 물질이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대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관심이 되게 없었죠. 그리고요, 만약에 사태 대비해서 소화기 사용법을 미리 좀 이렇게 잘 익혀두는 것도 필요한데 소화기를 제때 제대로 사용을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평생 화재를 만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화재를 만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서 복도에서 늘 하루에 10번 이상 소화기가 눈에 띕니다. 그러면 이제 소화기가 여기 있구나. 이거를 이제 만약의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갖다 써야지. 그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요. 또 소화기를 볼 때마다 그 사용법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소화기 사용법 1단계 안전핀을 뽑는다. 2단계 그 호스를 불을 향하고 이렇게 불을 향한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손잡이로 켜주면 소화기가 나와가지고 불을 끈다. 이런 3단계, 1, 2, 3단계를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의 사태에 더 빨리 침착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요,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중에 이제 안전모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안전모. 왜 안전모가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 머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저처럼 이렇게 머리카락이 부족하면 더 크게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안전모를 확실하게 써야 되는데 이 머리가 중요한데 이 안전모는 물체가 여기 와서 떨어져 부딪히거나 날아와서 부딪히고 또 내가 이제 잘못해서 이렇게 갔다가 부딪히고 이런 경우에 이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안전모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눈에 띄는 대로요, 요 확인을 해보는데 노란색 이게 모체고요. 여기 머리에 딱 고정을 시켜주는 착장체. 요 바탕은 이제 충격 흡수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턱끈인데요. 이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이걸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 자신의 머리에 딱 고정이 되도록 이 착장체를 요거를 조여가지고요, 안전모가 내 머리에 완전히 고정이 되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이 귀의 양쪽에 턱끈이 분명히 정확하게 위치하도록 이거 위치를 잘 이렇게 이제 잡아야만 고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턱끈을 조여가지고요, 견고히 조여서 고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이 안전모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이제 거꾸로 떨어질 적에 벗겨져 나가지 않고 내 머리를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안전화가 또 중요한데요. 이 안전화는 어떤 이런 물체가 이제 발등에 떨어지면서 발을 다치게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예방을 해주고요. 찔리거나 이렇게 이제 파손 이런 거, 감전 이런 걸로부터 발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안전화가 중요한데 이 절연화, 절연장화는 이제 구멍이나 찢김이 있으면 즉각 폐기를 해야 되고요. 내부가 항상 건조하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가죽재 안전화는 물에 젖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안전화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으면 물에 씻어 말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가죽재 안전화는 물체가 낙하돼서 이렇게 발등 다치는 거를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무재 안전화는 물체가 낙하돼서 이렇게 다치거나 또 이제 물에 위험 물질에 발에 젖는 거를 이렇게 방지를 해줍니다. 그리고요, 이 절연화는 전기에 의한 감전을 이렇게 이제 예방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요, 이 안전화는 발치수에 잘 맞는 거를 신어야 되고요. 이 신은 다음에는 이 끈을 풀리지 않게 단단히 묶어서 이렇게 착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안전화는 아무리 급해도 절대 꺾어 신는 거는 절대 금지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안전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높은 장소에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만약의 경우에 여기서 떨어지면 크게 다치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대를 이렇게 높은 데서 작업할 때 안전대를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 안전대는요,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안전대를 고정할 수 있는 안전대 거리가 여기에 이제 분명히 필요해요. 안전대 벨트보다 구조를 거는 위치는 요 안전대 이 벨트보다 요 거는 고리는 더 높은 곳에 위치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로프의 길이가 2.5m 이내로 가능한 한 좀 짧게 해서 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로프의 마모, 금속재 변형 여부 등을 이렇게 점검을 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보안경이 중요합니다. 이 보안경은요, 분진이나 약품 이런 물체에 맞을 위험 때문에 또 유해광선이 오는 걸 차단시켜주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보안경을 사용을 하거든요. 보안경은 이제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유해광선의 강도 이런 거에 이걸 잘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안경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착용할 때는 편안하도록 가볍고 이렇게 시야가 넓은 보안경을 사용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움직이더라도 이게 이제 벗겨지거나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딱 밀착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요, 이 렌즈에 흠이 있거나 또 이렇게 때가 끼거나 깨짐이 없는지 점검하고 깨끗하게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 보안경을 사용한 다음에는 이제 물로 세척을 해가지고 물기를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지정된 장소에 보관했다가 다음번에 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청력 보호구입니다. 청력 보호구는 어디서 필요한가 하면은 엄청 소음이 심한 장소, 막 땅땅 이런 소리가 나고 그냥 대형 엔진이 막 돌아가고 이런 데서는 이 소음 때문에 청력이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청력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뜨거운 슬래브나 이 분진 같은 게 귀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청력 보호구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 청력 보호구는 이렇게 이제 그 소음이 있는 장소, 위험한 장소에서는 이거 귀를 이거를 해야 됩니다. 청력 보호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착용하기 전에 먼저 파손 유무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의 크기에 맞도록 이제 귀덮개의 좌우 조절대를 조절을 해가지고 귀에 딱 맞게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귀 전체를 완전히 덮어줘야만 소음으로부터 또 이렇게 위험에서 안전을 지켜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력 보호구가 없을 때는 이제 소리만 이렇게 땅땅거리고 날 적에는 이 소리를 귀를 막아주는 그 이제 요거 귀마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 귀마개는 이제 스폰지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쪼물락쪼물락 해서 콩알만하게 해가지고 귀에다 집어넣는 건데 오염된 손으로 만지면은 귀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고 요걸 만져줘야 돼요. 그래서 귀마개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완전히 그 콩알만하게 이렇게 줄여가지고요, 축소해서 압축을 해가지고요, 요 귀에다가 요렇게 잘 집어 넣고요, 귀마개를 여기다 이제 집어 넣어주고 이게 이제 서서히 커지면서 귀를 막아주는데 커지면서 밀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밀어 넣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이 귀마개를 딱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았는지 확인하려면은 딱 이렇게 이제 거울을 보면 요
귀마개가 안 보이면은 제대로 들어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다음에 이제 청력 보호구 이 귀마개 요거 이제 잘 사용법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그 6번째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분진 흡입을 막기 위해서 쓰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보통 그 KF94 이런 이제 마스크를 지금 쓰고 있지만 이 분진이 심한 데서는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이때는 정말 방진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진 흡입을 방지해 주는데 특별히 이게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요, 이 방진 마스크는 이 손에다가 이렇게 마스크를 컵 모양으로다 둥글게 펴서 머리끈을 방향을 밑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그대로 갖다가 코와 입을 이렇게 이제 막아주면서 끈을 당겨서 뒤에서 이렇게 고리를 묶어줍니다. 그리고요, 이 마스크의 가장자를 펴가면서 얼굴과 마스크의 틈새를 꼼꼼히 막아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코 누름새 부분을 되게 이제 이렇게 콧날이 오똑하고 코가 크신 분들은 여기 더 잘 눌러주셔야 돼요. 저는 뭐 콧날이 좀 이렇게 얕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약간만 눌러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양손으로 여기를 다시 한번 눌러서 밀착 검사를 해주는데 약간의 숨 쉬는 게 불편한 면이 있어야 제대로 착용이 된 거고요. 숨쉬기가 헐렁헐렁 하면은 이게 이 틈새로다가 공기가 들어가서 별 효과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제 안전보호 장비를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바쁜 판에 언제 그런 걸 다 챙겨서 사용을 하냐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 아니고요.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이게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서둘러서는 안 되고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몸 상태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틈틈이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늘 이렇게 이제 체력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전성영 여사님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틈나는 대로 이렇게 체조를 좀 해주셔요. 자,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직장 내에서 서로 괴롭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법이 왜 시행을 하게 됐냐면은 직장인들 1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10명 중에 1명, 7명이 직장인 내에서 괴롭힘을 당해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이 법을 제정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데도 이거를 모른 척하고 그냥 방치해두면은 엄청난 손실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생산성도 막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고요. 이미지도 손상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피폐해지게 돼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요소는 행위 요건이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게 이제 첫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가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이 3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행위 요건에는 우위성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서는 이제 괴롭혀야 되는데 그 우위성이라고 하는 게 꼭 이렇게 직위가 높아가지고서는 이렇게 이제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또 이렇게 이제 같이 일하는 팀원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더 오래 근무했다든지, 더 이렇게 힘이 세다든지, 또 실력이 많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5사람이 근무하는데 4사람만 똘똘 뭉쳐서 한 사람을 힘들게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여기 문제가 되는 거죠. 우위적 요소를 활용하는 게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의 우위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 내의 영향력을 또 이제 본다든지, 또 수적으로다가 개인 대 집단 사이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인적 속성으로 이렇게 이제 비슷한 또래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좀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따돌린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교롭게 4사람이 고향이 같은 사람이고 한 사람만 타지막 사람이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업무 역량으로 이렇게 이제 한 10년씩 근무한 사람이 딱 팀워크에 있는데 신입사원이 한 명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여기 심적으로다가 여기에 접근하고 거기 뛰어들기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살펴서 소외당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 그걸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그런 일터가 행복한 일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거. 업무상 적정 범위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구로센터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우리가 제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한번 이번에도 종합평가에 좋은 성적을 받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하자고 해야 될 일 실천 리스트 목록 제시하고 이런 거 꼭 우리 실천해야 된다고 이런 거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업무상 적정 범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업무에 관련된 지시하는 걸 가지고서는 열심히 힘들게 괴롭히는 거야.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지침과 방향성과 안전을 이렇게 강조해서 이끌어 나가는 거는 업무상 적정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벗어나는 거는 폭행을 한다든지 꿀밤을 준다든지 이렇게 너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협박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폭언을 해가지고 막 욕설을 이렇게 입에 담고 그러고 이제 또 직접 대놓고 욕설을 못하니까 이제 뒤에 가서 안 보는 데서 막 쏘삭쏘삭 해가지고 없는 말 만들어 험담하고 이러는 거 절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고요. 사적인 용무의 지시를 그냥 날마다 그 심부름 시키는 거 아유 커피점 한 잔 타봐 막 이런 거 서로 이렇게 가지고서는 누구 한 사람만 계속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안 되는 거죠.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누구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키고 하는 것 참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단으로 따돌린다든지 또 이렇게 이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누구를 이제 왕따 시킨다든지 이런 거 안 되고요. 업무하고 무관한 일을 반복해서 지시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제 과도한 업무 부여 이런 거 있어요. 그 이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하는 이런 게 이제 도저히 불가능한 거를 되게 요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잘 해나갈 수 있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잘 못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거는요, 아주 특별히 미운 사람한테 이제 화장실 앞에서 하루 종일 일하라고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어도 그 행위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면은 일단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판단할 수 있는 행위 장소가 아주 폭이 넓어요. 우리 근무처 안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회식하러 갔을 때 또는 이제 외근지나 출장지, 사적인 공간에서 특히 이런 데서도 문제가 돼요. SNS, 그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누구 한 사람 흉보거나 누구 욕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직장 내에서 괴롭힘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아주 구체적인 이런 이제 요소들은 당사자의 관계는 어땠었는지, 행위 장소와 상황은 어땠는지, 행위자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은 어땠는지, 행위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성인지 지속성인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구로센터는 지금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공부를 지금까지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를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제시를 한 거고요. 이런 게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역지사지예요. 입장 바꿔놓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기분 나빠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이거를 입장 바꿔놓고 한 번씩 더 생각하면은 이렇게 이제 상처를 주는 일, 괴롭히는 일이 없는 게 확실하죠. 그리고요, 상호 존중이에요. 서로 존중을 해야지. 이 인간들이 왜 나를 이렇게 존중을 하네?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존중을 해야 상대방도 나를 존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신뢰가 구축이 돼야 돼요. 서로. 이렇게 그냥 가끔 이렇게 그냥 얄밉고 한마디 그냥 바른 말 한번 쏴주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그걸 잘 참고요. 이거를 부드럽게 따뜻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가지고요, 이 신뢰 구축은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잘 참고 원만하게 잘 해왔어요. 1년을 잘 해왔고 2년 잘 해왔고 3년을 잘 해왔는데 신뢰를 구축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걸 무너뜨리는 건 순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와가지고 기분도 나쁜 판에 누가 한바탕 좀 이렇게 좀 욕구를 좀 해소를 하고 싶어가지고 내 저 인간 별로고 별로인데 내 오늘은 좀 한바탕 해야지. 그래가지고 대놓고 막 공격적으로다가 막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폭언을 이제 퍼붓고 나면은요, 속이 시원한 게 아니고요. 그 폭탄이 저한테 되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길어지고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구축하는데 잘 참고 이렇게 분노를 조절을 잘하고 해서 신뢰를 꾸준히 쌓아가야만 아무개는 정말 참 성품이 참 좋은 분이고 존경스럽다. 이런 이제 존중을 받는 거를 신뢰가 구축이 됐다고 하는데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역지사지 입장 바꾸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 하고요. 상호 존중, 서로 존중해 주는 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신뢰를 꾸준히 쌓아가지고요. 신뢰가 탄탄하게 구축이 되면은 우리 구로센터가 행복한 일터가 되는 거예요. 네. 다음에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대칭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미인대칭을 처음에 공부할 때는 미인대칭? 미는 이렇게 양쪽이 뭐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오늘 같이 알아봅시다. 행보로 가는 인간관계의 열쇠, 이거를요, 집중해서 찾다 보니까 전 세계 최고의 성공 안내서가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5천만 부가 팔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많이 팔려가지고요. 전 세계인들이 읽었고요. 이거를 잘 실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원인으로 성공을 했나 이거를 집중해서 분석을 했더니 기술적인 요인과 지식적인 요인은 15%뿐이 안 됐어요. 성공 요인으로. 대부분 85%가 인간관계를 잘해가지고 성공을 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인간관계에서 온다는 거죠. 그럼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사람이 되는 열쇠가 이렇게 미인대칭, 적극 실천해야 할 4가지 덕목이 미인대칭이고요. 이렇게 다음에 이어지는 비비불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비비불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미인대칭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인대칭 중에 첫 번째 미소를 지어라. 웃는 얼굴이 중요한 거죠. 중국 속담에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사도 주인이 웃는 얼굴이면 그 길로 가고요. 인상 쓰고 찡그리고 있는 가게에는 손님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 서비스도 잘하기 위해서는 웃는 얼굴이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KT에서 34년 근무했는데 그 KT 본사는 이제 해마다 조직 개편하면서 같이 일하고 싶은 멤버 이렇게 이제 뽑아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딱 둘러보면은 늘 생글생글 웃고 밝은 얼굴인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얼굴이 명랑한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나도 누군가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웃는 얼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소를 짓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비비안 리가 이제 주인공이었는데요. 이 비비안 리가 처음에 이제 그 주인공을 뽑는 그 오디션에 면접 보러 왔다가 당신은 여기 이 캐릭터에 맞지 않는다고 이제 불합격 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딱지를 놨어요. 그 불합격 통보를 하고 나가는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한숨 쉬고 인생 찡그리고 그냥 슬픈 얼굴로다가 힘이 쭉 빠져가지고 나가는데 이 비비안이 이 사람만큼은 딱 웃으면서 저는 면접 기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감독이 잠깐 당신 되돌아오라고. 당신처럼 지금 이렇게 이제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이제 희망을 보여준 사람이 여기 캐릭터에 맞는다고 합격이라고 불러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아주 어려운 시련과 난관 속에서 절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꿋꿋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를 찍어가지고 이 영화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 대박이 나니까 이제 여기서 이 영화가 이제 그 세계적으로 대박을 냈고요. 그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이 비비안 리가 탔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영화 배우가 된 비결은 그 순간에
땡 불합격이 됐을 때 그냥 웃는 얼굴로 감사 인사를 했던 그 한 가지 순간 때문에 비비안니는 세계적인 영화배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미인대칭의 인사를 잘하자예요. 인사는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리고요, 이 마음의 문을 여는 이 열쇠 인사를 정말 잘했던 사람은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었어요. 그 오바마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진심 어린 인사를 하고 한 번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대화한 사람을 다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마력이 있는 사람이죠. 이분이 원래 미국 저 변방의 지방의회 의원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여기 이제 중앙무대에 가서 완전히 이제 대통령까지 이렇게 후보가 되고 또 이렇게 이제 당선이 되고 8년간 미국을 이끌었잖아요. 인사를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입증을 해주고요. 또 한 사람은 월마트 창업자 세몰트는요,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미소 짓고 인사하고 겸손하게, 그래가지고 상대방과 좋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문을 열어가지고요, 존경받는 아주 위대한 그런 이제 물류회사 창업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회사로 키웠죠. 대화를 잘하는. 이 대화를 잘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대화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동물들은 대화를 못해요. 대화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친밀감을 가지고요, 신뢰를 구축하는 거예요. 따뜻하고 온화한 말로. 저는 이제 이 온화한 따뜻한 말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효과가 있어요. 왜 효과가 있나 하면은,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유치원생 손자가 있는데요. 이 유치원생 손자가 그렇게 유치원에서 유독 존댓말을 잘 쓰는 이렇게 어린 누나가 이렇게 칭찬받고 상도 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그 가족이 늘 이렇게 이제 서로 존중하고 존댓말을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게 대화하는 거를 실천을 하니까 아이들이 보고 본받고 배워가지고요, 이렇게 존댓말을 잘 쓰는 아이로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화는 정성을 다하고요, 집중해서 상대방을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상대방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집중해서 또 소통하고 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세계적으로 그 유태인들이 자녀 교육을 훌륭하게 잘해요. 왜냐하면은 그 유태인들은요, 인구는 전 세계 0.2%뿐이 안 되는데 노벨상을 탄 사람은 25%나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평균치의 100배 이상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키워냈는데, 유태인들은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비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녀 교육을 잘해보고 싶어서 여기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 비결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놀라운 두 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유태인들이 자녀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거, 첫째는요,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밥상머리 교육, 밥상머리에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저녁 식사를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막 대화를 하면서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엄마가 하루 종일 경험한 일, 아빠가 경험한 일, 아이들이 경험한 일을 서로 내놓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거죠. 엄마 아빠가 정말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극복을 하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지 이거를 이제 다 배우는데요.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 덜 배워도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공부하는 게 대화 교육이 아주 핵심이었었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교육은 침상머리 교육이었어요. 침상머리에서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베개를 비고 누운 순간에서 잠에 빠질 때까지, 잠들 때까지 그 시간이 대략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됩니다. 그 시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부모가 이제 옆에 침상머리 옆에 가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먼저 성경책도 읽어주고 어떤 때는 옛날 이야기, 부모의 이야기, 조상들의 선조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들려주면은요, 요 누워서 잠자리에 딱 드는 순간 잠재 의식 속에 이렇게 이제 나라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의 경험과 부모의 따뜻함을 다 이렇게 물려받고, 그리고 이제 선조들의 지혜를 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책을 읽어주고 하면은 그 세련되고 체계적인 문장들이 다 이렇게 머릿속에 저장이 돼가지고요, 훌륭한 인재로 키워져 가지고 세계적인
노벨상을 타는 훌륭한 인물들을 이렇게 많이 키워낼 수 있었던 거죠. 미인대칭 네 번째, 칭찬을 잘 하자예요. 칭찬이에요. 미인대칭의 칭, 칭찬입니다. 이 칭찬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미국에서 가출한 주부들을 전부 찾아가서 면접해가지고 심리를 통계를 해냈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가출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가사일을 그냥 인정도 받지 못하는, 뭔가 했다고 내놓을 만한 업적도 나타나지 않는 그 소소한 가정 돌보는 그런 이제 가사일을 열심히 했는데 저녁에 그 나갔다 온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칭찬을 안 해주니까 얘 열불 나가지고서는 가출을 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 안 나는 일 한 것도 다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구로센터 식구들 오늘 퇴근하시면 집에서 혹시 이제 가정일 돌봐주신 분이 계시면은 좀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드리세요. 그래야 가출이 안 되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생색나지 않고 표시 안 나는 일 한 그분을 인정하고 칭찬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고래가 어떻게 춤을 출까요? 그 돌고래 쇼하고 그러는 거 보면 처음에는 잘 못해도요, 막 박수 쳐주고 거기다가 막 쓰다듬어 주고요, 칭찬하면서 맛있는 것도 막 이렇게 공급해 주고 그러면은 그 고래가 점점 더 돌고래 쇼를 점점 더 멋지게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에 바보 온달이 온달 장군이 돼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평강공주와 결혼해가지고 평강공주가 날마다 바보 온달을 칭찬을 해줘가지고요, 그 훌륭하게 이렇게 이제 육성을 시켜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장군으로 이제 키웠던 거죠. 그리고요, 칭찬은 간단해요. 내가 받고 싶은 칭찬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동료가 이렇게 이제 힘들게 일하잖아요. 나 힘들게 일해도 누구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걸 칭찬해 줄 때 바라지 말고요, 내가 먼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최고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서로 칭찬하면은, 내가 받고 싶은 칭찬을 먼저 하면은 그 칭찬이 내게 오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미인대칭 알아봤고요. 이번에 이제 비비불인데요. 비비불의 비난하지 말자는 거예요. 남의 나쁜 점을 들춰내가지고 막 뒷담화하고 욕하고 흉보는 거, 이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을 흉보는 거는 내 입에 담는 순간 내 기분까지 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을 찾아내서 칭찬해주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총을 쏴서 사람을 살인하면 살인범이 되죠. 비난해서 인격을 살상하면 살인범이 되는 거예요. 비비불의 두 번째 비평하지 말자 이거죠. 아주 냉철하게 그냥 지적을 하고 막 엄청나게 막 합리적인 충고를 해주고 하는 거 엄청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절대 마음에 상처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질보다는 이제 칭찬으로 좋은 말로 변화를 유도해내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부모가 잔소리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하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주 미워해가지고 미워하면서 그냥 그렇게 아픈 데만 찌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모가 먼저 실천하면서 가르치면은 잘 귀담아 못 듣겠는데 본인은 실천도 안 하면서 나한테만 하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아니 날마다 눈에 띄면은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공부가 그렇게 좋은 거면 지가 하지. 저는 1년 가도 책 한 권 안 읽으면서 나보고만 공부하라고 계속 지적질하고 그냥 잔소리하고 부담 주고 스트레스 줘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뭘 권유하려면 내가 먼저 실천하면서 좀 권유를 해야 잔소리가 안 되는 거죠. 비비불의 세 번째, 불평하지 말자. 불평, 불만은요, 습관성 질병이에요. 어느 회사의 사무실에 신입사원 들어와가지고요, 이 회사 들어와서 보니까 그냥 회사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막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면은요, 습관이 돼가지고 아주 일 삼아서 불평거리만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평불만은 습관성 질병이에요. 그래서 그 불평불만 찾기 전에 감사할 조건을 먼저 찾아가지고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자, 그래서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KDFS 정말 사랑하고요, 우리 구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전부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노력하면 상대방도 회사도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게 중요하고요.
불평, 불만은 나만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불평, 불만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직장인, 행복한 직장인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손목 좀 풀어줍시다. 이렇게 손목 좀 풀어주시고요. 유연하게 손목 좀 풀어주시고, 이렇게 풀어주시고, 발목도 좀 돌려주시고요. 틈나는 대로 이 스트레칭을 좀 잘 해주세요. 그래야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손깍지를 딱 끼고 앞으로 쫙 밀어주시고, 쭉 위로 올려주시고, 옆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시고, 딱 위로 올라서 뒤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좀 스트레칭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요, 내 몸을 유연하게 해야 또 일하다가 뭐 삐끗했다, 삐었다, 다쳤다, 뭉쳤다 이런 이제 아프다 소리 안 하고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일할 수 있어요. 행복한 일터는요, 안전한 일터가 행복한 일터예요. 긍정 에너지 늘 우리 김창수 센터장님은 정말 긍정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통화를 하면은 기분 좋아지고요. 이렇게 늘 이렇게 이제 구수한 말씀에다가 이렇게 이제 뭔가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그런 반응들이 너무 참 이렇게 즐겁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긍정 에너지 구로센터 식구들이 다 같이 좀 이렇게 전달 받으셔가지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섬김의 협력이 중요해요. 그래야 팀워크가 잘 되는데 먼저 도와주고 또 이렇게 섬김을 받고, 먼저 섬겨서 섬김받고, 먼저 협조해가지고 나도 협조받고, 그러면서 팀워크가 돼가지고 행복한 일터가 됐으면 좋겠고요. 뭐니 해도 행복한 일터는요, 이게 환하게 웃는 얼굴이 중요해요. 웃는 얼굴을 만들어야 이 행복 바이러스를 주변에 전파해가지고요, 행복한 일터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웃는 얼굴 만들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재해의 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모두, 그리고 특히 우리 구로센터 식구들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구로센터 식구들 전부 이렇게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음으로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제 59명이 참석을 하셨네요. 59명이면은 뭐 빠진 사람이 거의 없는 건데, 여기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저와 만났으니까 우리 오늘 파이팅 한번 합시다. 제가 구로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을 복창해 주세요. 파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구로센터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고 하겠습니다. 구로센터 정말 최고예요. 제가 구로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구로센터 최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창수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이도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피부철도 보이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많이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